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상 판타지 추리소설 두산중공업 편을 준비했습니다. 부제는 풀어낸 수수께끼입니다. 주연 두산중공업, 엑스트라, 삼성 SDI, LG화학, 한국전력. 본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닌 철판 김선생이 가치 투자 얘기만 드리기가 지겨워서 공상 판타지로 즐거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살을 갖다 붙인 내용이니까요. 내용을 듣고 진짜 내용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재미로 보시고 들으시고 궁금하시면 관련 내용 기사들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11일 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 중이라는 공시가 올라왔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올라왔습니다. 당일 종가는 마이너스 21.44%로 끝이 났죠.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놈들이 3월 10일부터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일부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약 먹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17일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 부산신항만공사와 일반 민간회사가 아니에요. 공사예요. 트랜스퍼 크레인 12기 공급 계약 체결. 15년 동안 중국으로만 발주가 되던 사업을 일부 휴업 검토 발표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계약을 체결을 해줬다고 하네요. 두산중공업을 지원하려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 3월 18일 날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들이 신한울공사 재개해야 한다. 근데 원자력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갑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했죠. 3월 18일에 또 뉴스가 있는데 CB 전환사채하고 BW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두산중공업에서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4배였나요? 뭐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뭐 보자마자 다들 생각하셨겠죠. 이거 증자 수순인데 주가 더 위험해지겠구만. 근데 회사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CB하고 BW를 누군가 이렇게 막 받아주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진짜 살아날 수 있긴 한 건가? 갑자기 3월 17일 아까 공사로부터 수주받았다는 공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신경이 좀 엄청 쓰이기 시작했죠. 3월 23일 뉴스가 또 나옵니다. 이번 건 좀 커요. 회사채 신속 인수제.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인데 정부는 원자력 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그죠? 친환경이 지금 정부의 방향인데 이게 정책 관련주 회사채 신속 인수제가 나온다는 건 지금 정책 관련주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참 안 사자니 기회가 아쉽고 지금 퍼펙트 스톰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마이너스인 회사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를 사자니 이거 무슨 주식 초짜냐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 상황인데요. 한번 수급을 봐보죠. 3월 11일 아까 일부 휴업 발표했죠. 그 이후에 수급을 한번 좀 봐보죠. 이게 뭐죠 도대체? 그 다음 날부터 외국인이 계속해갖고 사들이네요. 기관도 막 갑자기 들어오는 거 보면 기타 범인 들어오고 기타 외국인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금융투자 중간중간 들어오고 이게 뭐죠 도대체 이 회사에 이런 수급이 생긴다는 게 아유 고민해봤는데 뭐 모르겠네요. 차라리 친환경 관련해서 좋은 종목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머리만 아프네요. 찾다 이렇게 또 친환경 관련해서 찾다 보면 기업 가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친환경. 근데 3월 22일이었나요? 친환경 관련해서 좀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펀드 관련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XX 펀드가 XX 여객 탈취를 노렸다라는 뭐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무슨 지역명 여객이었는데 그리고 그거에 해당해서는 전기버스 판매가 나오고 친환경 전기버스 이거 좋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전기버스를 엄청 싸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만드는 건 아니었고 상표가리 같은 뭐 OEM 뭐 이런 거였나요? 어찌됐든 간에 OEM을 뭐 ODM으로 제작할 수 있게 뭐 지원해 준다라는 정부가였나? 뭐 정부가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은 것 같은데
땡땡땡 모터스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 뭐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요. 어라? 확인해 보니까 상장이 안 됐네요. 에이, 이런 패스. 아, 이런 전기버스 사업 같은 건 아무리 우리나라 사업이어도 최소 조 단위가 될 그럴 사업일 것 같은데 관련 종목 찾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 아쉽네요. 잠깐만, 근데 전기버스면 2차 전지나 자동차 관련 주들은 기본으로 연결이 될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2차 전지, 삼성, SDI, LG화학 대표적이죠. 어라? 뭐 퍼펙트 스톰 앞에서 그냥 무너지네요. 그럼 현대차도 다 무너지네요. 뭐 어쩔 수가 없네. 아이, 뭐 니들은 이 사업에서 큰 혜택 못 보는 업체들인갑다. XX 펀드와 관련이 되어야 이런 전기버스 사업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안 굴러갑니다. 아무리 굴려도 전기버스 사업에 연결이 돼 있는 게 2차 전지 쪽 연결 지금 확인해 봤는데 안 되고 자동차도 확인해 봤는데 연결 안 되는 것 같고 땡땡땡 모터스는 비상장이고 번쩍 좀 뭐 번쩍 유치했나요? 생각해보면 전기버스가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버스가 최소 수만 대는 될 텐데요. 눈앞에 보이는 게 버스인데 이거만 전기버스로 바뀐다고 해도 전기가 엄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국전력이 이 전기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한국전력 확인해 보죠. 한국전력 포괄손익계산서를 봐봤습니다. 2017년 당기순이익이 약 1조 5천억 원인 회사였는데 2019년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이게 뭐죠? 순손실이 약 2조 5,900억? 순손실 상태예요. 지금 상태로 가도 국민들한테 전기료를 무조건 올려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전기버스 사업까지 전기료 감당할 방법이 없겠죠? 지금 이 상태로는 머리가 갑자기 번쩍번쩍거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그렇게 번쩍거리시나요? 어떻게 하면 전기료를 낮춰서 전기버스 친환경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죠.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을 지금 추진한다면 이게 정말 안 좋을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자, 첫째, 땡땡 펀드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진 이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을 추진하려면 원자력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그러면 결국 그들한테는 이득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이번엔 정치 관련 테마주로 넘어가야 되니까 정치 쪽을 봐보죠. 자, 여권엔 이득이 안 될 거냐? 여권은 친환경 사업을 지금 하길 희망하잖아요. 자, 그럼 원자력이 들어가면 전기버스 같은 친환경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친환경 사업을 하게 되면 민심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득이 되죠.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되죠? 야권은 중단된 원자력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면 야권도 또 이게 뭐 한 건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것도 민심을 얻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 우리들이 중요하죠. 국민들은 맑은 공기 얻으면 이득되는 줄 알고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한테도 이득되고. 네, 모두한테 이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뭐 총선 끝나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전에는 원래 큰 기술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바닥이 딱딱하지 않을 때 큰 기술 들어갔다간 되치기 당하죠. 하지만 땅바닥이 딱딱해지고 나서 총선 이후에는 가능해지겠죠.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봤지만 아직 시장과 기술 상황이 태양전지와 같은 부분만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친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 제일의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진 기술이죠. 원자력 기반 산업과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이놈 정치 관련주로 변신했었구나. 두산중공업 잡았다. 바로 잡았습니다. 이제 수급을 다시 한번 봐보죠. 아까 우리는 3월 12일부터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회사에 이런 수급이 나올 수 있어 했지만 이제는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 이래야지. 아까 그것도 당연한 거였네. 네, 한번 좀 뭐 3월 24일부터 봐볼까요? 기관계,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법인, 연기금, 기타 외국인 뭐 다 사들이죠. 네, 외국인이 지금은 잠깐 팔고 있네. 왜 얘들은 이제 왜 파는 거야? 주고 받는 거야? 그래, 뭐 선 외국인 후 기관, 좋아, 오케이.
그래야지. 근데 이상해 보였던 수급도 이제는 극히 정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네. 땡땡 펀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 걸렸다는데 아까 뭐 탈취기사 어쩐지 그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관련된 사람들 다 겁먹고 접어버리는 거 아니야?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증권범죄합동 수사단이 해체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 두산중공업 주가에 불똥 튀기 어렵지 않을까요? 고고 한번 계속 가봅시다. 하지만 수사 사건들은 총선이 끝나면 크게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매도 시점은 총선 전후로 할지 총선 후로 할지 언제로 할지는 고민 한번 해봐야겠네요. 무서우니까요. 얼마나 무서워. 네, 여러분들 어떻게 내용이 그럴듯했나요? 음모론은 원래 뭐를 갖다 붙여도 그럴듯해지는데 제가 만든 내용이 좀 빈약해서 그럴듯하지 않게 느끼신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현실에 제 공상을 갖다 붙인 공상 판타지입니다. 공상 판타지는 공상 판타지로 끝나야지 현실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미래를 알지 못하고 주가를 예측하지도 못하고 주식 매수 매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못하는 철판 김 선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 테마주 좋아하시다가 잠 못 드실 수가 있어요. 배당금 종목을 좋아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